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동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연준의 긴축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도 오르고 있고요. 또 달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장 상황을 좀 정리해보고 전망도 좀 먼저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역시 금리와 환율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2월 FOMC 의사록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시장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해석에 따라서 이걸 매파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었고 또 비둘기파적이라는 시각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연준이 어떤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여전하다는 부분, 더군다나 이제 FOMC 이후에 발표된 고용이라든가 또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쪽의 지표들, 소비라든가 이런 쪽의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견조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조금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준의 어떤 긴축의 스탠스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지금 우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은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긴축 전망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bad news is good news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표라든가 이런 게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네. 이제 빨리 좀 긴축을 중단하겠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이게 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 자체도 조금은 이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방과 하방이 동시에 막혀 있는. 그러니까 어제 잠깐 이제 코스피가 2,400을 깨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계속해서 한 달 넘게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긴축 강화 전망, 그리고 한편에서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에도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320원 돌파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게 또한 외국인의 수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지금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막히는 가운데에서 시장의 어떤 박스권 횡보 흐름이 저는 오늘 이제 다행히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좀 박스권의 횡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은 박스권의 횡보 국면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답답한 흐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개막할 예정인 중국의 양회인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중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네. 2월 들어서는 좀 지표들이 호전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경제 정상화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더 키우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일간 경제 활동 지수가 1월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일간 경제 활동 지수가 제조업 PMI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2월 중국의 제조업 PMI가 좀 큰 폭의 상승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 역시 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에 극도로 좀 억눌려 있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1월에 70대 대도시 주택 가격도 강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2021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췄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관심이 3월 4일에 개막하는 중국의 양회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양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의 입지를 처음으로 이제 대내외에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네.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은 경제 성장률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영향 때문에 3% 성장이 크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 효과가 나타나면서 한 5%에서 6% 선에 작년과 비슷한 이러한 어떤 성장률 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 말에 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했던 올해 이제 경제 운영 방향, 그러니까 소비라든가 내수 진작, 그리고 민간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대로 좀 이제 양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된다면은 중국의 어떤 실물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는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사실 뭐 단순히 이것이 중국의 그 어떤 경기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확인되고 이게 이제 반영이 된다면은 글로벌 시장에도 어떤 동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제부터 MWC 2023이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개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전기 전자 업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죠. MW 2023의 주요 테마가 5G의 가속, 그리고 뭐 리얼리티 플러스, 또 오픈넷, 뭐 핀테크,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가장 그 키워드는 속도예요, 속도. 속도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더 보다 빨라진 5G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각 산업의 통신 기술의 영역을 넓히고 고도화하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의 키워드가 5G의 본격 확대를 바탕으로 한 연결이었는데 네. 여기서 좀 진일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같은 테마 연장선상에서 MWC 2023이 기존의 어떤 통신 사업자 영역을 넘어서 AI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쪽에 어떤 그 ICT 기술이 접목되는 분야를 총망라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 열풍에 힘입어서 AI와 ICT의 결합과 응용 이런 쪽에 사실 가장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NFT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핀테크 분야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든가 또 도시망공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어떤 첨단 기술 트렌드가 뭐 역시 시장의 관심을 모으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AI와 ICT의 결합, 융합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2,400선 밑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큰 장세인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돌이켜보면은 2월 한 달이 거의 이러한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좋은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은 시장의 내용으로 따지면은 종목 장세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 중심의 투자 패턴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은 주어지고 있어요, 사실. 뭐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수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에서 저는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결국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요인들이 시장에는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 이제 3월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입니다. 역시 현재 지금 코스피 PER이 2009년 이후에 거의 최고치에 근접을 한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엔 뭐 반도체의 어떤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장에서 업종 간 좀 차별화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체전지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사실 거의 그 고점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의 업종이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런 쪽은 이러한 영역에 좀 포함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같이 작용한다면은 순환매의 흐름 속에서 역시 업종 간의 차별화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3월장 박스권 예상을 해주시면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